사방에서 스며드는 축축한 냉기와 역겨운 피비린내가 박진우의 마지막 감각을 지배했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달빛 아래 그는 버려진 창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옆구리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원한과 처절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배수민.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20살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에게 다가왔던 그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중견 기업은 그녀의 계략으로 부도 처리되어 경쟁사의 손에 넘어갔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다. 여동생은 실종되었고 그 자신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오늘 이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배수민, 그리고 내년에게부터 내 인생을 망친 개자식들. 진우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 한 번이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진우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터질 듯한 강렬한 백색광에 휩싸였고 동시에 온몸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자신이 익숙한 방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몸에는 어떤 상처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분명 3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가 살던 오피스텔 방이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정확히 3년 전 오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꿈인가?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어 보았다. 생생한 아픔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기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만 이내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심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하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스템 활성화. 고대 인물 소환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 박진우님. 뭐라고? 진우는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환청인가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님의 강력한 원념과 복수심에 감응하여 발현되었습니다. 사용자님은 시스템을 통해 역사 속 위대한 고대 인물들을 소환하여 자신의 수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환된 인물들은 사용자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초기 활성화 보상으로 원한 포인트 1000점과 초급 소환권 1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원한 포인트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복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소환 및 시스템 기능 강화에 사용됩니다. 진우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고대 인물 소환 시스템. 이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믿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창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스템 창을 살펴보았다. 소환 가능한 인물 목록에는 역사 속 위대한 장군들, 책사들, 학자들, 심지어 전설적인 암살자들의 이름까지 나열되어 있었다. 각 인물마다 필요한 원한 포인트와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진우의 눈빛이 탐욕과 흥분으로 번뜩였다. 이것만 있다면 배수민과 그 일당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안겨줄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무력했던 박진우가 아니었다. 새로운 힘과 함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귀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초급 소환권을 사용했다. 시스템 창에 몇몇 인물들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는 그중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그림자 하나를 선택했다. 초급 소환권 사용. 명나라 금유위 지휘관 10년 첸리안이 소환됩니다. 충성도 100% 절대 복종. 순간방 안에 희미한 빛과 함께 검은색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허리에는 길고 검은 칼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주군을 뵙습니다. 금유위 10년, 지금부터 주군의 거미자 그림자가 되어 모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충성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0년. 명나라 황제의 비밀 경찰이자 특수부대였던 금유위의 용맹한 지휘관. 그라면 자신의 복수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줄 터였다. 좋다 10년. 지금부터 내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다.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무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냉혹한 복수심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배수민이 자신에게 처음 접근했던 날, 그녀의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한 속셈,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결정적인 사건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수민, 그리고 너희들, 내가 돌아왔다. 이번 생에서는 너희 모두에게 지옥을 보여주마. 평생토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박진우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이 함께할 터였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든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 박진우는 자신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금유위 지휘관 10년 첸리엔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른 고대 인물 소환 시스템 창을 유심히 살폈다.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방대했다. 시스템 정보, 사용자 박진우 현재 보유 원한 포인트, 1000점 소환 가능, 슬롯 13, 10년 소환으로 한개 사용 주요 기능, 고대 인물 소환 인물 능력 강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특수 임무 발동 등. 소환 가능한 인물 목록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했다. 제갈량 같은 천재 책사부터 관우 장비 같은 일기당천의 용장 한비자 같은 냉철한 법가 사상가, 심지어 화타나 편작 같은 전설적인 의술의 대가들까지. 각 인물마다 필요한 원한 포인트와 등급이 달랐고 특정 인물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 예 관련 유물 소지, 특정 업적 달성, 역사적 지식 보유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원한 포인트,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복수 의지에 따라 축적된다고 했지. 진우는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한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곧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시스템은 마치 그의 복수심을 연료 삼아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았다. 소환된 인물들은 역사 속 능력과 지식 그리고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다고 했다. 그들은 현대 세계에도 적응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현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원한 포인트를 소모하여 그들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도 있었다. 죽은 앞으로의 계획을 함영해 주십시오.
10년이 낮은 목소리로 진우의 생각을 깨웠다. 그는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10년. 앞으로 나를 주군이라 칭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한 수행원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다. 나의 정체는 아직 철저히 숨겨야 한다. 명을 받듭니다. 10년은 간결하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의문도 없이 오직 주군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10년과 함께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의 대상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배수민과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공범들, 그리고 자신이 몰락했을 때 비웃고 등을 돌렸던 자들,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득을 챙겼던 모든 기회주의자들까지. 그는 그 누구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보 수집이었다. 적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10년에게 배수민을 비롯한 주요 복수 대상들의 현재 상황과 약점,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을 은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명나라 금위위 지휘관이었던 10년은 비록 현대 문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보 수집 능력과 잠입 미행 기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용할 터였다. 진우는 자신이 기억하는 미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10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동시에 진우는 복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착수해야 했다. 과거 그는 배수민의 계략에 빠져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었다. 이번 생에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과거의 사업 기회들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이맘때쯤 IT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몇몇 기술주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었지. 그리고 그 후에는 바이오 산업이 급부상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배수민에게 넘어가기 전에 소액의 예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종잣돈을 바탕으로 그리고 미래에 소환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웠다. 10년은 진우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며칠 만에 배수민의 현재 일상과 그녀가 주로 어울리는 인물들, 그리고 그녀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또한 진우가 지목한 몇몇 주변 인물들의 뒷조사를 통해 그들의 비리와 약점들을 파악해냈다. 진우는 10년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작은 교란 작전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배신하고 배수민에게부터 이득을 챙겼던 대학 동기 하나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그 동기는 현재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배수민의 비자금 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익명으로 그 동기의 회사 내부 비리 정보를 경쟁사와 언론사에 동시에 흘렸다. 며칠 뒤 그 동기의 회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주가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배수민과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면촉에 몰렸다. 동기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허둥댔지만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배수민의 배신 가족들의 몰락, 그리고 자신의 처절했던 죽음. 그 기억들은 때로는 악몽처럼 그를 덮쳤지만 동시에 그의 복수심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그는 이 힘을 통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복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절대적인 충복의 존재는 그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힘과 통제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 힘에 취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배수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궁극적인 복수 대상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현재 삶과 야망,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녀를 단순히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가 그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10년을 불렀다. 10년 배수민이 최근 공들이고 있다는 해외 투자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과 그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그녀의 손발을 먼저 묶어놓고 천천히 목을 조여야겠지. 10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주군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냉철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박진우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그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첸 리안, 이 수집해온 정보는 박진우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수민은 여전히 사교계의 천사로 행세하며 여러 유력 가문의 자제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의 한 유명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국내 IT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첩보도 있었다. 그 사모펀드의 배후에는 과거 진우의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던 MJ그룹의 K 회장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K 회장 역시 진우의 복수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진우는 10년에게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지시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배수민과 K 회장을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아직 그의 힘이 부족했다. 그는 더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그들의 돈줄을 끊고 그들의 사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 그는 다시 고대 인물 소환 시스템을 열었다. 그동안 몇몇 작은 복수를 성공시키고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투자로 원한 포인트와 자금을 조금씩 축적해온 터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누적된 원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인물 소환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책사 혹은 상인 유형의 인물을 원했다. 원한 포인트 5,000점 소모. 조선 최고의 거상 주샹 백도사 바이다오씨가 소환됩니다. 충성도 100% 절대 복종.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방 안에는 홀연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비록 행색은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평범한 상인과는 다른 기묘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백도사. 그는 조선 후기 신출귀몰한 상술과 막강한 정보망으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상인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경제 전략가이자 막후의 실력자였다고도 평했다. 조선 제1의 장사치 백도사 새로운 주군을 뵙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남은 지혜와 재주를 마음껏 부리시어 천하를 경영하시옵소서. 백도사는 심령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능글맞으면서도 깊은 충심을 담아 진우에게 예를 갖췄다. 진우는 그의 비범한 눈빛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그의 복수 계획에 강력한 날개가 하나 더 달린 셈이었다. 진우는 백도사에게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백도사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스템에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천재적인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다. 그의 수백 년을 앞선 상술과 전략은 현대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정교했다. 백도사의 합류 이후 진우의 자금 축적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그는 진우가 가진 미래의 정보와 백도사의 뛰어난 전략을 결합하여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연이어 대박을 터뜨렸다. 또한 백도사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보망을 활용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망한 벤처 기업들을 발굴해냈고, 진우는 과감한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불과 몇 달 만에 진우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투자자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충분한 자금과 정보력을 확보한 진우는 마침내 본격적인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과거 배수민과 결탁하여 자신의 가족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헐값에 인수한 MJ그룹의 K회장이었다. 그는 K회장이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던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주목했다. 진우는 백도사와 10년을 동원하여 K회장의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회장이 현지 정부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하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10년에게 확보한 증거들을 국제적인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와 해당 국가의 야당 정치인에게 동시에 익명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전 세계 언론은 K 회장의 해외 비자금 스캔들과 불법 로비 의혹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해당 국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표 회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유전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MJ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그의 또 다른 범죄 혐의들까지 포착하여 그를 긴급 체포했다. 한때 재계의 거물로 불리던 K 회장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처참해서 사람들은 마치 신의 심판을 보는 듯하다고 수군거렸다. 고 회장의 몰락 소식을 접한 배수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 회장이 자신의 든든한 배경 중 하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진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가 알던 무능하고 순진했던 박진우는 분명 아니었다. 최근 금융계에 떠도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소문과 함께 박진우의 심상치 않은 변화가 그녀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진우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듯했다. 배수민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박진우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그가 최근 인수한 작은 IT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해당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했다. 어쩌면 이것으로 박진우에게 겁을 주고 그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시도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되었다. 박진우는 마치 그녀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완벽하게 방어해냈고 오히려 역공을 가하여 그녀에게 상당한 자금 손실을 입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박진우라는 존재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K 회장의 몰락과 배수민의 어설픈 방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복수 대상들의 명단을 바라보았다. K 회장의 이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굵은 X자가 그어져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군.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잔혹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2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K 회장의 몰락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와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검은 고리들이 드러났고 정제기에 숨겨져 있던 부패의 사슬이 하나둘씩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배수민은 쾌장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잃자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진우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배수민은 더 이상 혼자서는 박진우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과 함께 박진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공범들, 그리고 현재 박진우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정치인, 탐욕스러운 기업가, 심지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폭력 조직의 보스까지.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존을 위해 배수민을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반반 박진우 연합을 결성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우라는 떠오르는 괴물을 제거하고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박진우는 쾌장을 처리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년 첸리안과 백도사 바이다오 씨를 통해 과거 자신의 가족 회사가 몰락하게 된 과정과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더욱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업 사냥이나 배수민의 개인적인 원한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배수민은 그저 전면에 나선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세력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진우의 가문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검은 거래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복수의 대상이 단순히 배수민 개인을 넘어 거대한 암흑 세력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진우는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우는 새로운 고대 인물의 소환을 결심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무력이나 지략을 넘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했다. 첫 번째로 그가 떠올린 인물은 조선 최고의 의녀 이누 대장금 다창진이었다. 과거 그의 어머니는 배수민의 계략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만약 그때 장금과 같은 신의 쉔이가 곁에 있었다면 그는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위험 속에서 자신과 수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쩌면 적들의 계략을 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터였다. 원한 포인트 8,000점 소모. 조선 궁중의녀 대장금 다창 진이 소환됩니다. 충성도 100% 절대 복종. 특수능력 신의의 의술 절대 미각 독초 판별. 빛과 함께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총명했고 온화한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소녀 서장금. 주군의 부르심에 응답하나이다. 미력 하나마 주군의 건강과 안위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장금의 합류는 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현대의학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의술과 약초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새로운 치료법과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음으로 진우는 더욱더 강력한 군사적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수민과 그녀의 연합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도 대비해야 했다. 그는 고려시대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한산 장군을 떠올렸다. 적은 병력으로 수십만 대군을 격파했던 그의 지략과 용맹함이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줄 수 있을 터였다. 원한 포인트 12,000점 소모. 고려 명장 강감찬장 한산이 소환됩니다. 충성도 100% 절대 복종. 특수능력 귀신 같은 용병술 철벽 방어 불굴의 의지. 위풍당당한 갑옷 차림의 노장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장수 못지않게 형형했고
온몸에서는 백전노장의 관록과 위엄이 풍겨 나왔다. 고려의 늙은 장수 강감찬, 주군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군의 대업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나이다. 강감찬 장군의 합류로 진우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그는 10년에게는 정보 및 암살 부대를, 백도색에는 자금 및 사업 전략을, 강감찬 장군에게는 새로 창설할 비밀 경호 및 전투 부대의 지휘를 맡겼다. 그리고 장금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어벤져스 팀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배수민을 중심으로 한 적들의 연합은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들은 진우가 최근 인수한 IT 회사가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내부에 심어둔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진우의 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의 사업을 마비시켜 자금줄을 끊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백도사는 적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검은 돈 세탁 증거를 확보했고 10년은 루머 유포의 진원지와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스파이들을 색출해냈다. 강감찬 장군은 회사의 중요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비한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장금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쓰러진 직원들을 치료하고 적들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생화학적 공격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했다. 적들의 공격은 시작과 동시에 무력화되었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검은 커넥션만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박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배수민과 그녀의 연합은 첫 번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들은 박진우라는 상대가 자신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진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수민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이나 조직폭력배 수준이 아니었다. 정치, 경제, 법조계까지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우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더욱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의 악을 뿌리 뽑는 거대한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선봉에는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었다. 박진우의 방역은 적들의 연합 세력에게 첫 번째 균열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배수민은 회장의 몰락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박진우의 압박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연합 세력의 숨겨진 실세들을 움직여 더욱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교활함이나 가식적인 순수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함께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적들의 연합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박진우가 최근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던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먼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관련 주가를 조작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 동시에 환경단체로 위장한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스마트 시티 건설 예정 부지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일으키고 언론에는 조작된 환경 파괴 증거들을 유포하여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심지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거나 건설 현장에 테러를 감행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그들의 공격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으며 박진우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는 배수민과 그 연합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에 대한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패를 꺼내 보이도록 하지. 그리고 그 패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박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고대 인물 어벤져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회심의 일격 후이신츠, 이치 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에서의 공격은 백도사 바이더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그는 적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주가 폭락과 공매도 공격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자금으로 적대 세력의 핵심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그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의 비밀 자금줄과 돈 세탁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금융감독기구에 익명으로 제보함으로써 적들의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렸다. 백도사의 신출 규모란 금융 전략 앞에 적들의 자금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다음으로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 공격과 여론 조작은 10년 첸 리안과 그가 이끄는 정보팀에 의해 분쇄되었다. 10년은 적들이 유포한 가짜뉴스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그 배후를 만천해 공개했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추악한 행적들을 담은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폭로했다. 또한 그는 익명의 해커들을 동원하여 적들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고 그들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펼쳤다. 진실의 힘 앞에 거짓과 선동은 힘을 잃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박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물리적인 위협과 테러 시도는 강감찬 장한산 장군이 이끄는 흥룡대 차이 롱두이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다. 강 장군은 스마트시티 건설 현장 주변에 철통 같은 경비망을 구축했고 적들의 모든 침투 시도를 사전에 간파하여 소탕했다. 한 번은 배수민이 직접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일단의 암살자들이 박진우의 개인 사무실을 기습 공격하려 했지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10년과 흥룡대 요원들의 완벽한 협공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10년은 과거 금위위 시절의 냉혹한 일면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그의 검 앞에서는 그 어떤 암살자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박진우가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인 고대 인물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그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그의 전략은 언제나 적들의 허를 찔렀다. 배수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박진우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돈, 그녀의 인맥, 그녀의 교활한 계략까지도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과거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우의 회심의 일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대장금 다창진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다. 그것은 바로 과거 자신의 가족 회사가 개발했으나 배수민과 캐 회장의 계략으로 빼앗겼던 신약 기술을 복원하고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 신약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배수민 일당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장금은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박진우는 이 신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며 모든 수익금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그의 이름은 단순한 복수자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위대한 기업가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반면 과거 이 신약 기술을 빼앗고 사장시키려 했던 배수민과 쾌장의 추악한 과거는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되며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배수민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녀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갔다. 그녀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절망과 공포 속에서 몸을 떨었다. 박진우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대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만족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반드시 배수민에게 그녀가 받아야 할 마지막 심판을 내려야 했다. 박진우의 방역은 거침없었고 배수민과 그녀를 둘러싼 연합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K 회장의 구속 그녀가 공들였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좌초, 그리고 신약기술 공개로 인한 사회적 명성의 실추까지. 배수민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돈과 권력을 보고 몰려들었던 기회주의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고 그녀를 백월광이라 부르며 맹목적으로 따르던 이들조차 그녀의 추악한 실체를 알고는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곱씹으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패배감과 공포에 휩싸인 초라한 한 명의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뒤 10년 첸리안 이 박진우에게 배수민의 마지막 은신처를 보고했다. 그녀는 과거 박진우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에 버려진 공장 한 구석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박진우의 아버지를 음해하고 회사를 빼앗기 위한 첫 번째 계략을 꾸몄던, 그리고 어쩌면 박진우의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악행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다. 박진우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10년과 백도사 바이다우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수의 흥룡대, 체이롱두이 요원들만이 동행했다. 그는 배수민과의 마지막 대면을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고통과 절망을 똑똑히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버려진 공장은 을씨년스러웠고 곳곳에서 악취가 풍겨나왔다. 배수민은 공장 구석의 낡은 사무실에서 웅크린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남루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더러운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고 탐욕으로 빛나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흐릿해져 있었다. 오랜만이군, 배수민 씨. 아니, 이렇게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하나.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배수민은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자마케이자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박진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가족, 내 회사, 내 명예, 그리고 내 삶까지도.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과 뒤틀린 질투심 때문에. 진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그의 목소리에 담겨 터져 나왔다. 그는 10년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 그녀의 횡령 배임 살인 교사, 그리고 박진우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계략들이 담긴 자료들을 그녀의 눈앞에 던졌다. 배수민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고 오직 추악한 탐욕과 이기심만이 남아 일그러진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넘보려 했던 게 잘못이지. 네 아비도 마찬가지였고 주제도 모르고 내 앞길을 막으려 했던 죗값을 치른 것뿐이야. 궁지에 몰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박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경멸과 함께 일말의 연민마저 담겨있는 듯했다. 저렇게까지 추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뒤틀린 영혼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진우는 백도색에 눈짓했다. 백도사는 앞으로 나서며 배수민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은닉해온 모든 재산 목록과 그 행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분은 이제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터였다. 또한 10년은 그녀와 결탁했던 모든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가들의 명단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넘겼다. 그들은 모두 한채린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마지막으로 대장금 다창 진은 배수민의 계략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기록과 증언들을 모아 그녀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었다. 천하의 악녀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이다. 배수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발악이었을까? 박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깊은 허무함과 함께 이 모든 피해 순환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는 10년에게 뒤일을 맡기고 조용히 공장을 나섰다. 낡은 공장 문틈으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고 이제 그는 가면을 벗고 진짜 박진우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배수민과 그녀의 공범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 행각들은 낱낱이 파헤쳐졌고 주범인 배수민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악녀와 그녀의 하수인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추악한 탐욕의 말로와 권선징악이라는 당연한 교훈뿐이었다. 박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오랜 복수는 마침내 끝을 맺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는 조용히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편히 잠드십시오.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곁으로 10년 첸리안 백도사 바이다우스 대장금 다창 진 그리고 강감찬 장한산 장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진우에게 단순한 부하 이상의 존재, 즉 가족과도 같은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죽은 이제 앞으로의 길을 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10년이 특유의 과묵함 속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백도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주군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군께서 가진 능력과 저희의 지혜를 합친다면 이 세상을 위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고대 인물 소환 시스템이라는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는 물론이고 세상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원한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억울한 일들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살아 숨쉬고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몇 년 후 박진우는 자신이 설립한 현무 슈행우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현무 재단은 그의 막대한 자금력과 고대 인물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환경,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했다. 대장금은 재단 산하의 의료연구소를 이끌며 과거 배수민 일당이 사장시키려 했던 신약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고, 백도사는 재단의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전 세계의 유망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했다. 강감찬 장군은 재단 산하의 국제구호팀을 지휘하며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펼쳤고 10년은 여전히 진우의 곁을 지키며 재단의 안전과 비밀을 수호하는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과거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삶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보람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가끔씩 배수민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일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진우는 현무재단이 새롭게 문을 연 청소년 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강렬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은 복수가 아닌 희망과 창조의 이야기로 채워질 터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다.